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가 미칠 대통령 탄핵 심리에 대한 영향도 관심사고요. 자, 대통령의 선고 일자가 언제로 나올지. 이 대표는 3월 26일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인용 여부는 그 전에 나올지, 그때 나올지, 그 이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다음 달에 나올지, 그것 또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갑자기 헌재가 오늘 결론을 내겠다라고 며칠 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 청구 오늘 오전 10시 잠시 후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결론 나오면 뉴스 속보로 어떤 매체보다 가장 빠르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쟁점,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건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청구를 했잖아요. 자, 국회 의결 없이, 여야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권한쟁의를 청구를 하는 주체로서 적절한가의 문제도 사실은 심각하게 제기됐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상 지난번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선고 2시간 직전에 헌재가 판단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그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여야 의결 없이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와서 구인이 되느냐, 마은혁 후보자 없이 현 상태로 8인 체제에서 선고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많은 조가신문들의 오늘 분석이 나왔는데, 이른바 이거 아닙니까? 만약에 뭐 8인 체제에서 8대 0으로 탄핵을 하는 지금의 분위기라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건데, 혹은 그런데 만약에 지금 8명인데 지금 분위기가 5대 3이다. 그러면 이 대통령 기각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와서 6대 3이 된다. 그러면 이건 탄핵이 인용되는 문제라는 거죠.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이른바 5대 3, 6대 3을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가를 수 있는 어떤 변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점에 마은혁에 대한 결론을 낸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하는 거고요. 네네. 첫째. 두 번째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래도 임명 안 할 수 있어요. 네. 시간을 보류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임명한 걸 전제로,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가 결국 헌법재판관이 된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산 넘어 산이군요. 그렇죠. 이제 두 가지 넘어서 이제 임명이 됐어요. 됐어. 그러면 헌법재판소법 22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때는 네. 모든 재판관이 참여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걸 전원 합의부 재판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마은혁 재판관의 어떤 과거의 경력, 이력, 최근의 경향을 보면 상당히 이제 편향적인 이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0% 이상은 더 높아진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대신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임명해서 재판부에 합류를 해요. 근데 헌법재판소 23조에 의하면 바로 선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합류를 하면 재판 심리에 참여하지 않는 재판관은 선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심리에 참여를 하려고 하면 이미 변론 종결이 됐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재판을 열어야 돼. 그래서 공판 절차 갱신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이게 결과적으로 말하면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를 하게 되면 탄핵의 인용 가능성은 높아지고 재판이 선고가 뒤로 갈 가능성은 커진다. 그럼 만약에 선고가 늦어지면 언제까지 늦어지는 거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두 분의 임기가 4월 18일이잖아요. 그 뒤로 만약에 선고가 늦춰지면 이게 잠깐 구인이 됐다가 다시 7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늦추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한 1, 2주 정도. 1, 2주? 네, 기름이 2주.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뭐 화목 이틀 정해가지고 집중 심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한 뭐 기르면 제가 볼 때는 2주 늦어진다. 그런데 또 심리에 참여 않게 할 수 있느냐? 근데 법에는 심리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또 23조를 보니까 종국 그 심리에 참여하지 않는 재판관은 판결 선고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심리에 참여 않고 선고에 관여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해석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 모여서 과연 합류시킬지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선고하는 것도 유법하지 않은지 이제 그걸 판단하게 될 건데 원칙은 합류시키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거 하지 않고 다른 조항에 의해서 해석을 해버리면 또 결과가 나오더라도 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또 불복하고 뭐 비판하고 이제 그런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좀 논란적인 그러면 안용환 의원님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8명으로서 탄핵 심리가 충분하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왜 갑자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도 전에 헌재가 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결론을 오늘 내리려는 걸까요? 지난번에 논란이 많았었죠.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뭐 한 번만 변론 절차를 거친 다음에 네. 선고 기일을 지난 3일이었죠. 3일 잡았다가 선고 2시간 전에 연기하기로 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헌재가 자주 비판을 받는 게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비판을 받는 거고요. 또 일부에서는 헌재를 비판하는 일부에서는 헌재가 지금 모든 걸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6명이 돼야 되는데 인용을 결정하려면 5명밖에 없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굳이 임명해서 6명 채우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섞인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런 지적이 있다는 이런 비판이 있다는 것도 헌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헌재가 이번 판결하면서 자꾸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게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되면은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 또 양분시킵니다. 국민들 통합을 못하게 됩니다. 지금 2심 재판부가 변론 끝난 다음에 한 달 뒤에 지금 선고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은 굉장히 복잡한 재판이 아닙니다. 쟁점들은 1심 때 이미 다 걸러졌어요. 2심이 그거에 대해서 판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일부 보도대로라면은 뭐 2주 안에 할 것이다 한다면 아니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까? 더 많은 고려를 해야 됩니까? 이 1심을 거치고 2심에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을 더 오랫동안 고심해야 되는 겁니까? 최소한 그런 균형성을 사법적 판단의 균형성을 따진다면은 한 달 이상 고민해야만이 국민들이 인정을 할 겁니다. 아니 2심 재판은 한 달이나 고민한다면서 어떻게 대통령 파면과 관련된 것은 2주에 만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이 비판을 헌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건 어렵습니다마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면은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끝난 이후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무죄면 무죄. 그럼 이재명 대표도 떳떳하게 선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고 그게 좀 간표 요인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벗어나서 선거에 나오는 것이고 헌재는 그 이후에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정 내려주면 굉장히 말끔해지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떳떳하게 선거 나오는 거고 뭐 여권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대한 헌재의 고려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2주 안에 헌재가 판단한다? 굉장히 후유증이 많을 겁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헌재가 과연 제대로 심의를 했느냐, 뭐 속된 말로 이미 정해진 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헌재가 좀 신중하게 공정하게 국민들의 사실 정치에서는요 사실보다 인식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헌재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속된 말로 짜고 치고 있다라고 그런 인식을 한다면은 그게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그런 고려를 해주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한 선고는 언제일까? 이번에도 금요일일까라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금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금요일. 금요일에 다 해왔다. 화금 이렇게 된가요?
3월 7일, 14일 혹은 28일 오전 10시 선거 유력하다라는 뭐 궁금증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은 의원님. 네. 오늘 뭐 일단 뭐 헌재가 잠시 후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권한쟁의를 기각할지 뭐 받아들일지는 아직 몰라요. 그건 나오지 않았으니까 단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 탄핵 관련한 심리는 화목 이렇게 이루어졌었는데 과거 전례에 비추어서 노무현 박근혜 두 대통령 때도 금요일 날 생중계로 그렇군요. 선고를 했다. 이제 그 전례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도 금요일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때가 언제쯤 될지는 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3월 14일 금요일이라고 친다면은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탄핵되고 나서 딱 90일 정도 되는 거니까 빠르네 늦네 논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비슷해지는 거니까요. 3달 정도 걸린 거면.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세 사람의 재판관 후보자들을 전부 다 임명했다면 이런 온갖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 대행이 2명이라도 임명했기 때문에 지금 이 헌재의 재판이 진행될 수 있던 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조금 더 그 판단을 좀 정확하게 했더라면 네. 3명 다 임명했으면 지금의 이런 하등에 논란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좀 딜레마일 것 같아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만약에 오늘 이거는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온다면 최 대행이 곧바로 임명을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지난번에 2명의 재판관 임명했던 것 가지고도 막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비 걸고 또 국무회의에서도 뭐 다른 장관들도 왜 마음대로 하냐고 이렇게 시비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때 국민의힘도 앞장서서 반대하고 이거 임명하는 게 위헌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이제 김영삼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여러 가지 절차상 뭐 변론을 제기하든지 갱신 절차가 필요한달지 아니면 조금은 며칠이라도 늦춰질 가능성 아니면 임명은 됐지만 이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참여 안 하는 것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늦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마은혁 재판관 빨리 임명해서 이거 갱신 절차를 밟아라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여태까지 해온 얘기가 있으니까 속으로 마음은 굴뚝 같아도 말을 못할 겁니다 아마 본인들은 말을 뒤집는 결과가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일단 결론 나는 거 보고 그다음에 최상원 권한대행이 굉장히 머리는 아플 겁니다.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 그거 여하에 따라서 이후의 논란들은 임명을 한 이후에 혹은 안 한 이후에 그리고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해서 좀 저희가 앞서가는 논의가 그렇죠.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앞서가는 논의죠. 네. 잠시 후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이재명 대표가 월담을 하는 사진을 문제 삼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무도 없는데 의원식 의장이 월담을 하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의원식 의장 스스로 뒤에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준 거겠죠. 네,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고요. 이 영상은 이재명 의원이 계엄이 선포되고 운전을 해서 국회에 들어가는 영상을 라이브로 방송한 그 영상의 일부입니다. 길에 뭐 계엄과 관련된 어떠한 인연도 없고 인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 아내가 그 기사를 보고 저한테 사진을 좀 보내준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도착하는 순간에 차로 국회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경찰이 문을 막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11시 6분 제 아내가 저를 국회에 태워다 주면서 아마 그랬겠죠. 영영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다 이 경찰이 문을 차단하고 있으니까 제가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담을 남들이 안 보는 사이에 얼른 넘었는데 그 사이에 다시 유턴을 해봐가지고 남편이 어디로 갔나 찾다가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아마 마지막 장면일지도 모른다고 찍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런 엄중한 장면을 가지고 그런 장난칠 생각이 납니까?